8월 11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아침 신문은 어떤 소식을 다뤘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이현웅 아나운서가 주요 내용 정리해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첫 번째 기사입니다. 중앙일보 일면입니다. 폭우 관련 기사인데요. 제목에 보면 지금 터널 사진이 보이는데 이 빗물 터널이 목동을 구했다라는 내용의 제목이 붙여져 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서울 양천구에 있는 신월 빗물 저류 배수 시설의 모습입니다. 네. 이번에 피해가 극심했던 강남 지역과는 달리 양천구나 강서구 등의 피해는 상대적으로 덜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양천구 신월동 상습 침수 지역으로 꼽혔던 곳이지만 이번에 이렇게 상대적으로 피해를 덜 입은 이유로는 이 빗물 터널이 꼽히고 있습니다. 네. 지하 40m 지점에 있는 축구장 3개 크기의 터널이고요. 지난 8일과 9일 22만 5천여 톤의 비를 머금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난 2011년이었죠. 우면산 산사태를 겪으면서 당시 서울시는 긴급대책 중 하나로 상습 침수 지역 7곳에 이와 같은 빗물 터널을 짓기로 했는데요. 하지만 비용이나 안전성 등의 문제로 대부분은 무산이 됐고 실제로 완공이 됐던 건 신월 배수터널 하나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피해를 보면서 현재 수방 시스템의 한계를 느낀 서울시 다시 이곳들의 빗물 터널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요. 2027년까지 1단계로 강남역 일대 그리고 도림천, 광화문 지역을 진행을 하고 동작구와 강동구, 용산구는 2030년까지 2단계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네, 이제 피해가 반복되는 곳 같은 경우에는 좀 분명한 대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네, 이번에도 날씨 관련 내용인데요. 대책 마련을 철저히 해도 예상을 뛰어넘은 그런 재해가 다가오면 속수무책인 경우가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상기후에 대한 소식을 부쩍 많이 전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동아일보에 이번에도 역시나 그러한 내용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네. 지금 중앙에 보시면 세계 지도가 하나 펼쳐져 있는데 이 중에 파란색 계열로 나타난 곳이 집중 폭우가 쏟아진 지역이고요. 빨간색은 폭염, 또 주황색은 가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구촌 곳곳이 이러한 이상기후로 고통을 받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인데요. 올해와 같이 집중폭우가 쏟아진 호주에서는 지난 7월 이재민 8만 5천여 명이 발생했다고 하고요. 파키스탄에서는 지난 6월 대규모 홍수로 300명 넘는 사망자가 나왔다고 합니다. 또 그런가 하면 인도에서는 지난 3월 평균 최고 기온이 33.1도를 기록했는데 121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였다고 하고요. 유럽은 가뭄 피해가 심각한 상황인데 영국 남부는 87년 만에 가장 건조한 날씨가 기록이 되고 있고 프랑스는 7월 역대 최소 강우량의 물 사용 제한을 내걸기도 했습니다. 네. 이 기사는 이러한 모습을 기후 재앙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서 올 상반기에만 전 세계에서 4,300여 명이 사망했다고 하고요. 650억 달러, 우리 돈으로는 85조 원에 달하는 경제적 손실도 발생했다고 했습니다. 네, 다음 기사입니다. 최근에 한중 외교장관 회담이 있었고요. 관련된 발표도 나왔습니다. 그때 내용이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한국일보 일면에 실린 기사 함께 보실 텐데요. 이번 회담이 진행된 뒤에 박진 외교부 장관, 사드는 우리 안보 주권 사안이란 점을 중국에 분명히 밝혔고 이른바 산불 역시 합의가 아니었다는 점을 분명히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네. 그런데 중국 외교부는 회담 결과를 발표하면서 한국 정부가 대외적으로 산불 일한의 정치적 선서를 정식으로 했다라고 밝혔는데요. 여기서 주목할 부분이 바로 일한입니다. 기존 산불에 대해서 일한, 그러니까 기존의 경북 성주시에 배치된 사드의 탐지 거리를 제한하라라고 요구를 한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는데요. 이 중국의 입장은 현재 사드의 탐지 거리가 중국에 닿고 있고 이럴 경우에는 주한미군이 중국 동북부 지역을 탐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미군은 사드 배치를 하면서 탐지 거리에 대해서 800km 이내로 제한할 거라고 설명한 바 있긴 한데요. 중국이 이 말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얼마나 신뢰하느냐가 문제라고 본 겁니다. 이 기사에서는 중국이 앞으로 일한이라는 쟁점에 무게를 실을 경우 우리 정부가 대처할 방안이 마땅치 않을 수 있다고 전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사드 운용 권한이 미군에게 있기 때문이라고 기사에선 전하고 있었습니다. 네. 다음 기사는 치킨 관련 얘기입니다. 최근에 대형마트들이 가성비가 좋은 치킨들을 이렇게 내놓고 있습니다. 프랜차이즈들이 긴장을 하고 있던 내용의 기사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6월 30일인데요. 홈플러스는 한 마리에 6,990원 하는
당당 치킨을 내놨습니다. 상대적으로는 저렴한 가격에 주목을 받으면서 출시 39일 만에 30만 마리 판매를 돌파했다고 합니다. 네. 이어서 롯데마트나 이마트 등에서도 프랜차이즈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치킨을 팔고 있습니다. 대형마트는 닭고기나 식용유 등을 대량 매입해서 단가를 낮추기 때문에 이렇게 저렴한 가격에 팔아도 마진이 남는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네. 한편 프랜차이즈들은 맛과 품질 면에서 크게 차이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진열돼 있는 상품을 데워서 먹는 과정에서 맛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또 최근 다양한 맛의 치킨이 인기를 얻고 있는데 그러한 다양성도 충족시켜주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 일각에서는 반값 치킨을 미끼로 소비자들을 대형마트로 유인한다면서 지적하고 있는데요. 치킨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이와 비슷한 논란이 지난 2010년에도 있었는데요. 12년 만에 비슷한 논란이 다시 부활하는 분위기입니다. 네, 당시에는 이제 일주일 만에 대형마트들의 치킨 판매가 중단이 됐는데 이번에는 분위기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고물가 탓도 좀 있는 것 같고요. 네. 지켜보겠습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이제 플랫폼을 통한 초단기 임시 노동자들을 기그워커라고 부르는데요. 대표적으로 배달 노동자가 있겠죠. 220만 명에 달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 많이 들려오는 단어 중 하나죠. 긱워크 혹은 긱워커. 본인 사정에 따라서 일하고 싶을 땐 일하고 쉬고 싶을 때는 쉬는 형태의 노동 또는 노동자를 말합니다. 네. 이 노동부의 발표를 보면요. 긱워커 작년 말 기준 22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또 이 중에 55%는 이른바 MZ세대라고 부르는 20, 30대였고요. 배달이나 청소, 돌봄 등의 단순 노동부터 최근에는 번역이나 논문 조사 등 전문 노동 범위까지 넓어졌다고 합니다. 이들이 기그워커로 일하겠다고 하는 이유를 보면 원하는 시간에 자유롭게 일할 수 있다는 점을 가장 먼저 꼽고 있었고요. 또 직장 내에서 인간관계 혹은 조직 문화에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라는 점도 장점으로 꼽고 있었습니다. 한편 이런 형태로 일하는 노동자가 많아지면서 이들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새로운 사회적 쟁점이 됐다고 했는데요. 이에 따라서 정부는 최근 기그워커에 대한 보호 조치를 만드는 과정에 착수했다고 합니다. 네, 마지막 기사입니다. 이른바 아홉수에 걸렸다는 소문이 퍼졌던 오타니 선수가 10승에 성공을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메이저리그에 진출한 후 10승을 달성한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네. 그러면서 10승 투수이자 또 10개 이상의 홈런을 친 타자라는 대기록을 쓰게 됐습니다. 이 기록은 무려 104년 전 베이브 루스 이후에 처음 기록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투수와 타자를 겸업하는 거는 프로 선수들 중에서도 굉장히 힘들다라고 알려졌는데 잘하기는 당연히 더 어렵겠죠. 미국 현지 언론들은 이런 대기록을 작성한 오타니를 극찬하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또 심지어 투수로서 10승을 기록하는 그 경기에서 타자로 솔로 홈런을 터뜨리기도 했는데요. 네. 시즌 25호 홈런이자 개인 통상 118호 홈런이었습니다. 이 홈런 기록으로 오타니는 일본 메이저리그 선배이기도 한 이치로의 117호 홈런 기록을 넘어서게 됐습니다. 오타니의 기록은 현재 진행형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앞으로 또 어떤 대기록들을 쓰게 될지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굿모닝 브리핑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